데카메론. 명예를 위해 부인의 외도를 허락한 남편과 이를 거절한 남자. 프리올리 지방은 날씨는 춥지만 산이 아름답고 여러 줄기의 강이 흐르며 맑은 샘이 곳곳에 솟아오르는 쾌적한 고장으로 그곳에 우디네라는 조그만 도시가 있습니다. 옛날 이 도시에 디아노라라는 아름다운 귀부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질베르토라는 매우 대범한 큰 부자의 부인이었습니다. 부인은 아름다웠기 때문에 안살도 그라덴세라는 지위도 높고 무예와 범절이 세상에 널리 알려진 남작으로부터 열렬한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작은 부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뜨거워 그녀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했으며 자주 심부름꾼을 보내 마음을 하소연했으나 그런 노력은 번번이 허사였습니다. 부인은 이 남작의 집요함을 피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그가 요구하는 것을 시원하게 거절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자기 판단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계책을 생각해냈습니다. 그것으로 그의 집요함을 끈차는 것으로 어느 날 남작의 심부름으로 자주 자기에게 오는 여자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그분이 그토록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면 반드시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 행동할 것이며 그분이 바라는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 내가 부탁하는 일을 해주셔서 성의를 보이신다면 당장에 그분이 하자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마님은 그분에게 어떤 일을 부탁하시렵니까? 내 부탁은 이렇습니다. 내년 1월 이 고장에서 5월의 뜰과 똑같이 싱싱하고 푸른빛 풀이 가득하고 꽃이 활짝 피고 푸르른 나뭇잎이 우거진 뜰을 보았으면 해요.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당신뿐만이 아니라 그 누구든 심부름을 보내지 말도록 해줘요. 그런데도 여전히 귀찮게 한다면 지금까지는 모든 일을 남편이나 친척에게 알리지 않았지만 이젠 다 털어놓고 상가심을 덜어달라고 하겠어요. 남작은 부인의 요구를 전해 듣자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녀가 자기의 희망을 포기시키려고 억지 요구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볼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방과 다른 나라의 사람을 보내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나 조언을 해줄 사람을 널리 찾아보게 했더니 충분한 보수를 준다면 요술을 부려 그 일을 해보이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안살도는 막대한 돈을 치를 약속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때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드디어 추위가 와서 모든 것이 눈과 얼음에 뒤덮이자 그 요술사는 1월이 시작되는 날 밤에 근처의 아름다운 목장에 요술을 걸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그것을 본 사람의 말에 의하면 지금까지 아무도 본 적이 없을 만큼 푸른 풀과 무성한 나뭇잎에 갖가지 과일이 주렁주렁 달린 아름다운 정원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안살도는 그것을 보자 크게 기뻐하며 그 뜰에 피어있는 가장 아름다운 꽃과 과일을 따서 은밀히 부인에게 전하며 그녀가 요구한 정원을 보러 와달라는 초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자기가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고 하느님에게 맹세한 약속을 떠올려 신의를 지키는 부인으로서 그 약속을 지켜달라는 뜻이었습니다. 부인은 아름다운 꽃과 과일을 대하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뜰의 화려함에 대해 들었기 때문에 자기의 약속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후회를 하면서도 호기심이 앞서 다른 여러 아낙네들과 함께 그 정원을 구경하러 갔는데 경탄에 소리를 지르지 않을 수 없었고 결과를 생각하고 그 어느 여인보다도 더 풀이 죽어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인은 너무 풀이 죽어서 그만 그 기색이 얼굴에까지 드러나 보였고 남편이 그것을 알고 이유를 물었는데 부인은 수치스럽게 생각해 한동안 잠자코 있었으나 마침내 모든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질베르토는 그 말을 듣자 처음에는 무척 화를 냈지만 부인의 마음이 순수했다는 것을 알고는 노여움을 참고 충고삼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아노라, 자기의 정조를 걸고 남과 조건부의 약속을 한다든가 심부름하는 사람이 짓거리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정숙한 부인이 취할 현명한 짓이 못되어 남을 통해 듣는 말이란 여러 사람의 상상 이상의 힘을 가지는 것이며 그것이 연인의 경우에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정도로 힘을 갖는 법이요. 아무튼 당신은 처음에 솔깃했다가 나중에 약속을 했으니 일이 고약하게 되었어. 그러나 나는 당신 마음이 죄 없이 깨끗함을 알고 있으니 당신이 한 약속의 매듭을 풀어주기 위해 다른 사람이라면 감히 할 수 없는 짓을 당신에게 허락하겠어. 그 이유에 하나는 그 요술사가 무섭기 때문이요. 만약 당신이 안살도 씨를 속이기라도 한다면
아마 그는 요술사에게 부탁해서 우리를 혼내줄 거야. 어쨌든 당신은 안살도 씨에게 가서 가능한 방법으로 당신의 정조를 지키면서 이번 약속의 의무를 풀어달라고 하오. 정 그것이 어렵다면 이번만은 몸을 허락하되 마음까지 허락해서는 안 돼요. 남편의 말을 듣고 부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너그러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대답했는데 질베르토는 부인이 완강히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 마음을 더 개운케 해줄 것이라고 타일렀습니다. 그래서 부인은 이튿날 아침날이 새자마자 몸치장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두 하인을 앞세우고 하녀 하나와 함께 안살도 씨의 집을 찾아갔는데 안살도는 부인이 왔다는 전가를 받자 놀라서 마술사를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요술 덕분으로 얼마나 굉장한 것을 얻게 되었는지 한번 구경하시구려. 이 말을 하면서 나가 부인을 만난 안살도는 불순한 생각은 티끌만큼도 하지 않고 정중히 부인을 맞아 난로에 불이 훨훨 타는 훌륭한 방으로 안내해 부인이 자리에 앉기를 기다려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오랫동안 부인을 그렸던 사랑의 용서를 빌고자 합니다만 부인께서 이렇게 이른 시간에 여러 종자를 거느리시고 찾아오신 진짜 까닭을 말씀해 주실 수가 없겠습니까? 제가 여기 온 것은 사랑 때문도 아니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남편의 지시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자기의 명예와 제 명예보다도 남자님께서 이룰 수 없는 사랑을 위해 치르신 수고에 대해 존경한 나머지 저를 이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지시를 따라 이번에는 남장님의 뜻을 좇을까 합니다. 안살도는 부인의 말을 듣자 처음에 놀라움보다 더한 놀라움을 느꼈고 질베르토의 너그러움에 감동해 부인에 대한 정열은 동정으로 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의 말씀대로 내가 행동한다면 나는 나의 사랑을 동정해주는 분의 명예를 더럽히게 되니 그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부인은 나의 누이로서 좋도록 여기 있도록 하시오. 그러다가 마음이 내키는 대로 자유로이 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렇게 하면 예절을 차릴 줄 아는 남편의 체면에 대해서는 지시한 대로 따른 결과가 되고 또 부인이 느끼고 있는 감사의 뜻을 갚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나는 오래오래 형제로서 또 심부름꾼으로서 부인 댁에 오고 갈 수 있겠죠. 저는 지금까지 남장님이 하신 일로 미루어 제가 댁에 찾아온 일이 이런 결과가 되고 남장님이 제게 바라셨던 것이 이렇게 되리라고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언제까지라도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부인은 작별을 고하고 정중히 하인들의 보호를 받으며 남편의 곁으로 돌아왔고 이 일로 질베르토와 안살도 사이에는 친밀한 우정이 맺어졌습니다. 한편 요술사는 안살도가 약속한 보수를 주려 하자 안살도에 대한 질베르토의 관용과 부인에 대한 안살도의 너그러움에 감동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질베르토 씨가 자신의 명예에 대해 또한 당신께서 자신의 사랑에 대해 지극히 너그러운 태도를 취하신 것을 안 이상 나도 마찬가지로 나의 보수에 대해 어찌 대범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돈은 당신의 수중에 두시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으니 부디 그냥 가지십시오. 남작은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여 전부가 아니면 일부라도 주려 했으나 헛수고였고 사흘 후 요술사는 깨끗이 그 정원을 없애버리고 떠나려고 해서 남작은 하는 수 없이 작별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는 부인에 대한 떳떳지 못한 사랑의 마음을 싣고 참다운 친애의 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데카메론은 명예를 위해 부인의 외도를 허락한 남편과 이를 거절한 남작이었습니다.